말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지혜하고 우리 한문으로 지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지혜 얘기하는지 우리가 공부할 때 화장실 아주 급한 학생만 뛰어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두세 개 합치세요. 그냥 그 오래 걸리니까 뒤집지 마시고 자, 공부를 할 때 좋은 대학 가려고만 공부하시면 한계가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 되고 자기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거룩한 지혜를 주시지 않고, 솔로몬도 지혜를 받을 때 어려운 재판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하게 재판을 하려고 그럴 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 받는 법은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도록 다스리려는 헌신이 먼저 돼야 돼요.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미국 어학연수 갔는데, 주말에 시간 날 때 휴일날 그 저희 매형하고 누님하고 사돈 양반하고 나 하버드 대학교 구경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고속도로 타고 보스턴까지 계속 갔어요. 근데 이제 나는 운전 못하니까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하고 나는 이제 하버드를 처음 갔어요. 근데 하버드생들이 수십 년 전인데도 다 동거를 해요. 혼전 섹스를 해요. 그런데도 그 하버드 학생이면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랑 이 사람이랑 결혼할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데, 하버드생이면은 공부를 제일 잘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좀 문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더 들어오는데 거기 레즈비언, 게이 클럽들이 많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하버드 유학 온 사람들 보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하버드 다니시는 분이 거기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1등한 국비 유학생은 다 왔다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국가 돈 받고 공부하다가요, 거기 3학년 진학이 진짜 어려워요. 경쟁을 막, 교수님이 함부로 이 학점을 안 줘요. 근데 지금 몇 억을 후원받고 온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 자기 돈으로 왔으면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면 엄마가 아유 다음에 또 해라 뭐 이래도 되는데, 이건 나라 돈을 받거나 무슨 큰 기업체 뭐 돈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MIT하고 하버드에는 자살 환자 자살할까 봐 정신과가 그 대기하고 있어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너 아프리카에서 1등 했지? 하버드 와서 졸업해. 그러니까 국비장학생으로 온 거야. 근데 하버드 교수가 어느 정도는 잘라서 내쫓아야지 자기 위신이 쓰는 거예요. 이게 온 애들을 다 통과시키고 B학점 이상 다 주면 자기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는 무조건 몇 %는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걔 고졸로 만들어 버려. 솔직히 거기서 조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입학해가지고 걔 잘린 건데, 부정입학이 아니에요. 얘는 돈도 다 내고 온 애들이요. 근데 네가 학점이 부족하다, 옆에 애보다 좀 모질하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입학만 했지 여기 3학년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 다른 학교로 내쫓아 버려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자기 돈으로 왔으면 그게 없는데, 이게 뭐 큰 돈 받고 왔죠. 그러면은 이제 사기꾼도 나오고요.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하버드 나왔다 뻥치는 놈도 나오고요. 자살하는 놈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전교 1, 2등을 하던 애인데요.
하버드 MIT가 한 수재가 있어요. 한인 교포 학생 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자살 시도가 막 되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막 거기에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버드가 그러면은 서울대 영성은 그 수준 비슷한 거예요. 이 교만하게 너 전교 1등이지. 시루학교 전교 1등. 너 서울대 왔어. 서울대 오면요 전교 1등 안 한 놈이 없어. 다 반에서 1등 하던 놈만 왔어요. 서울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연대고대 가도 반에서 다 1등 한 애들만 와요. 전교에서 날리는 애들만 오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는 자살은 안 해요. 예? 거기는 학비가 억이에요. 억대. 교수가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월급? 한 달 동안 1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가성비 꼴찌 학교인 거예요. 이거. 근데 애들 자살 막 하죠. 그거 다 감춰요. 자기네 이름 높이는데 방해될까 봐 다 저기 감춘단 말이에요. 여기 서울 시내 제일 비싼 호텔 있죠. 막 100만 원, 300만 원짜리 룸이 있죠. 거기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살 직전에 300만 원짜리 스위트홈에서 한번 묵고 거기서 죽으려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제가 동아일보 그 신동아랑 그 월간조선 기자들이 그걸 낸 거를 이렇게 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기자분들이. 호텔 직원 중에는 자살한 특급 스위트룸에서 자살한 사람 죽기 전에 300만 원, 1000만 원 써보고 죽지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유서 쓰고 목 매달아 죽거나 자살해 죽을 때 1000만 원짜리 묵고 죽는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러면은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 있죠. 5성급 중에 제일 비싼 거.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 얘기하면은 최고급 호텔 명예가 떨어진다고. 제가 뒤로 들은 말에는 언론계 기자들한테 이렇게 호텔 측에서 돈 매긴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체를 내보낼 때는 쓰레기 처리하는 뒷문 뒷간으로 내보내지 손님들 들어오는 이 프론트 쪽으로는 절대 시체 처리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이 뭐 살고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이런 기관들이 있죠. 여러분 모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순정파도 아니야. 애인이 바뀌는데 계속 명문대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 국가의 장관하고 뭐 해먹는 거야 다. 그러면 전 세계 나라가 망조가 오겠죠.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망조가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망조가 온다니까. 영웅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회가 크게 무너질 때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군인 정신으로. 군인은 전쟁이 날 때 전쟁은 안 날 것 같죠. 그러나 전쟁이 난다 이러고 항상 자기 근육을 만들고 사격 훈련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70이 됐는데도 전쟁 안 나. 그러면은 명예훈장 받고 퇴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고 사회가 아주 멸망으로 가지 않더라도 멸망과 부도덕과 부조리가 만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께서 보내신 지혜자들은 환난을 대비하는 정신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환난이 왜 오냐? 하는 짓거리 보세요. 군왕과 간흥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호텔에서 하는 짓거리 보시라고요. 예? 음란한 짓거리를 보시라고요. 전교 1등 했다고. 영국에서 전교 1등해서 전국에서 1등해서 미국 전국 1등해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시면 속수무책으로 망하는 거예요. 국가는. 전능자께서 망하게 하시면 전도서에 여러분
그 잠언에는 지혜를 구하라고 아들아 이러면서 자녀들아 이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어린 자녀한테는 얘기하지만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 늙어 죽을 때 기록을 한 거예요. 지혜로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느니라.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노라 하고 역사를 시작하시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못 막아요. 그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죠. 그게 멸망 사건의 예언이에요. 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멸망이 올 때는 하나님께 지혜받은 솔로몬도 못 막고요. 그런데 귀신의 능력을 받은 지혜 것들이 지혜도 아닌 가짜 지혜 받은 똑똑이들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어떻게 막아요? 다 죽어요. 그거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자꾸만 읽어야 되는데 눈이 피곤하잖아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테이프를 딱 틀어놓든지 녹음기를 틀어놓든지 성경을 들을 때 쭉 들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냥 믿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나는 큐티 강사를 했지만 묵상, 내 머리에 떠는 뭔가를 적용하고 이런 거 머리 쓰는 거 안 해요. 기도할 때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저 지혜 필요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세요. 저는 세상 죄악을 멀리하겠습니다. 저는 절제하고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지혜 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면 되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쭉 들으세요. 듣는 걸 많이 하세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읽는 자 복이 있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게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리고 80 어르신 분들 눈이 침침하시잖아요. 들으시면 돼요. 들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서를 약간 쉬게 하려면 저는 여러분 선진국은 집에 가면은 조명이 환해요. 노란 어두운 등을 켜요. 집에는 쉬라고 노란색 등을 켜요. 선진국 가면 절대 환한 빛을 안 켜요. 그러니까 환한 빛은 공부할 때만 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얀 불을 끄고 노란색 등을 하나 마련해서 그거는 기도하고 쉴 때 카페 분위기 있죠. 카페 분위기. 대학생들이 데이트하고 이럴 때 뭐 분위기 좋은 카페 가면 환하지 않고 약간 노란 빛이나 좀 아늑한 느낌으로 조도가 조금 어둡잖아요. 그게 사람이 편안한 조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들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어두워야지 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화나면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성경을 할 때는 약간 성경을 집중하고 소리만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낭송하는 소리도 좋은 소리로 딱 하세요. 저는 듣기 성경이 있죠. 전자성경이라고. 기독교 서점 가면은 파는데 핸드폰에도 있어요. 예, 목사님들이 저 앱 깔아줬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꾸만 뉴스도 나오고 뭐 문자도 오고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성경은 안 들어요. 뭐 찾아볼 때 자료를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할 때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전용 스피커가 달리고 녹음이 돼 있는데 뭐 내용이 좋은 건 좋은데 듣기 성경을 할 때는 다 들어보고 목소리가 제일 평안한 느낌으로 낭송을 해주는 걸 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번역을 거의 비슷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듣기 성경의 핵심은 목소리가 평안을 주고 집중력을 주는 목소리. 그런데 다 컴퓨터 목소리예요. 컴퓨터라도 그 컴퓨터 목소리를 조율했던 프로그래머가 정서가 안정적인 사람은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주는 소리로 낭송을 해요. 물론 컴퓨터가 그걸 하는 거일 수 있고 진짜 성우가 비싼 제작비를 들여 직접 녹음한 것도 있지만
컴퓨터가 한 거라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돼요. 이렇게 붕 뜬 목소리 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거 말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러면서 뭐 해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그 회사마다 제작사마다 이게 음색이 달라요. 그럴 때 저는 뭐를 하냐면 정서를 기준으로 잡아요. 정서. 그리고 스피커가 좋은지를 봐야 돼. 스피커가 잡음이 안 나고 짱짱하게 들리는 게 좋고, 이어폰을 하면 안 돼요. 귀가 나빠져요. 그리고 피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이어폰으로 큰 소리 계속 들으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졸음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피로도를 가속화시키는 소리나 이어폰은 멀리하고 헤드폰도 쓰지 말고 스피커를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스피커를 이렇게 둘 때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학생들이 눈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듣기 성경으로 대체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시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을 많이 읽고, 신약을 다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지겹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모세율법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점점 선지서 쪽으로 가시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성경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 들어온다. 예. 그러면은 안 들은 거를 집중적으로 딱 선정을 하세요. 사사기를 안 들었어. 그러면 사사기를 들어. 예? 예. 그리고 열왕기상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쭉 안 들은 걸 두루두루 들으시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런 사람은 안 들은 걸 집중적으로 두루두루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듣기도 해요. 찬양도 듣지만 성경을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작은 스피커가 소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틀죠. 크게 틀면 잡음이 들고 소리 음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피커가 똑같은 볼륨이라도 스피커가 출력이 좋으면서 멀리 떨어져 놓고 틀으시면 음량이나 볼륨이 똑같은데 소리가 말끔하게 들려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 거는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면 그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뭐냐? 위즈, 따라하세요. 위즈. 윈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만 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다 이럴 때 동양적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실용적인 지혜예요. 실제 세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는데 힘을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면 물론 여러분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쉽게 들어가도록 지혜 주시겠지만 위즈라는 것은 정복하고 통치자가 되는데 도움되는 지혜를 위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의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받기 전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세상을 내가 도움받지 않고 내가 세상을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혜택을 받겠다는 출세지향적으로 하면은 위즈가 안 나와요. 그거는 얻어먹고 낙하산 인사로 임명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학벌 자랑하려면 위즈는 안 와요. 그건 정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부 잘해서 고려대 학생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명박을 키운 사람은 누구냐? 초등학교 나온 정주영이에요. 정주영이 이거 해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시하면 다 해요. 그걸 이명박이. 근데 사실은 그 털을 깔고 그걸 다 하는 거는 초등학교 나온 회장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윈한 거예요? 누가 위즈하는 거예요? 정주영이 위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정주영한테 도움은 줘도 섬기면 해도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거는 작은 회사라도 그게 정주영 씨가 하는 거예요. 위즈라는 것은
좋은 자리 사장으로 취직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만들고 국가도 못하는 걸 기업체가 하고 기업체가 못하는 거를 개인이 해버리는 능력을 위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즈를 하려면 사고관이 바뀌어야 돼요. 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망하면 망하더라도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다 하면은 어떻게? 내가 저것도 배우고 싶어요. 저것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위즈가 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이 위즈랑 지혜의 지자는 다른 거예요. 자, 지혜의 지자 보세요. 화살이 있죠.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이 보여요. 입이 있어요. 입에 화살같이 빠르게 말을 하는 말재주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에? 말 주변이 지고 해는 지혜와 관련된 해인데 이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건 안 하건 간에 정복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를 약간 더 품격 있게 하면 밑에 날일자가 있으면은 그게 같은 지자예요. 예? 예. 그래 지자를 쓸 때 두 가지 지를 써요. 화살 촉이랑 입구자를 쓰고 밑에 추가해서 날일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대 해와 같이 빛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두움이 올 때도 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밝게 비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만 지혜가 아니고 빛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도 지혜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기운이 밤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노노맹자의 공맹사상의 입신양명사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나 맹자는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줘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데 임금들한테 훈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신양명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공자 맹자 사상이지만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국가가 멸망해도 역사하는 것이요. 국가가 없어져도 다니엘과 에스더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은 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예? 식민지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2등 시민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도쿄에서 친일파를 이기고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건지기도 하지만 나라가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일을 다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자가 위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대부가 얘기하는 지혜랑 급이 다른 지혜를 받으시려면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흥해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 같이 혼자 다 끌고 가는데 뒤에 회사라는 조직체가 끌려올 정도의 그런 거. 예. 그게 위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돔은 뭐예요? 돔은 17절,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0절. 도미니언, 통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 근데 이 돔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잘 되게 해서 집안 식구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돔이 이게 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돔. 예. 그래서 도미니온이라는 것은 돔인데 도자는 뭐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가난이 있으면요 국민들을 세금을 걷어가지고 야 세금 많이 내 이래가지고 김정은이처럼 인민들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국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돔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가면은 엄마가 먹을 거 주죠. 아빠가 옷을 입을 걸 주죠. 조상들이 집을 주죠. 그래서 돔이 되는 거예요. 홈은
비슷해지는 장소요. 돔은 제공하는 장소라. 그래서 wisdom 하면 여러분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제공해 줄게. 돈이 없어? 내가 사업 잘하는데 너 취직할래? 아이디어가 없어요. 내가 아이디어 내줄게. 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뜻이 이게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 기능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는 걸 위즈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엄마가 아기를 계속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통치를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막 슬퍼서 울어요. 아기가. 그와 같이 여러분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국가나 사회나 작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도미니온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임금이 임의대로 너희를 부려먹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러는데 이게 하늘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땅에 시스템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승만은 망한 나라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자기 토지를 갖게 하려고 전주이 씨인데 왕실 소유의 텃밭을 전부 극빈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 사람은 전주시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세조처럼 단종 죽이고 자기가 왕권 찬탈하는 짓거리를 고종 이후에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양반 쌍놈 다 버리고 우린 다 평등하다. 여성들도 다 투표권 행사하세요. 이래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일단 버렸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나라를 지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가난해. 그러면은 미국으로 날아가요.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미국과 영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으니까 이 한반도에 미국과 영국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지을 테니까 당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쟁 직후고 해방 직후니까 남는 모든 식량이 넘치지 않수. 농업 대국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원조로 주면 내가 정치를 잘해서 방공을 해서 반미 국가가 못 되게끔 내가 할 테니까 자기가 정치나 외교나 이런 거 계속 해가지고 반미 국가가 아니고 친미 국가요, 반공 국가요, 친공산 국가가 못 되게 할 테니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쌀 남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원조를 부탁합니다라고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조는 누가 나서서 다 된 거예요. 먹고 산 게. 국가 예산의 절반이 미국 원조였어요. 근데 이승만이 나와가지고 내가 정치 방향을 미국을 잘 모르는 땅이니까 일본이나 중국 사람만 이렇게 가까이 하던 민족이니까 내가 그걸 할 테니까 나랑 협조합시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물질 부족하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고 교회들이 또 도와주시면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전란 이후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걸 다 한 거예요. 한 명이 깨어있으면 국가 경제가 임시방편적으로 다 굶어 죽는 사람 죽을 다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못하는 게 김일성이요. 그거 하나를 못하는 게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전 국민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요 급한 불은 다 끌 수 있어요.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구 씨는 뭘 했냐?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무장투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우리가 무장투쟁을 아무리 총을 비밀리에 수집을 해가지고 해도 일본군의 공업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공업력이 어마무시해요.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부터 대포 공장을 운영한 나라예요. 이 무서운 나라예요. 세종대왕 때 뭐 이렇게 뭐 과학 발전시키고 그랬는데 세조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 때 모든 과학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조는 이거 망할 놈의 왕인 거예요. 수양대군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좋잖아. 세종 때 만약에 장영실을 등용하고 이런 걸 계속 지속했으면 일본이 포르투갈한테서 대포 공장 만들고 조총 공장 만들고 총 무기 공장 만드는 거 100년 전부터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500년을 말아먹은 거지. 그러니까 된 거를 이승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만주에서 뭐 이렇게 조립해서 저 중고 총 부속품 중고로 결합해서 짝퉁총 만들어가지고 빵빵 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일본 규모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하고 다른 거예요. 더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서구 국가한테 가야겠다. 말 한마디로 무기 안 만들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하는 건 좋은데 무장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겉옷을 팔아서 사치하지 말고 그걸로 안전을 지키는데 돈 좀 써라. 그래가지고 사치하는 모든 국가에 사치하는 것을 국방을 강화하는 데 쓰라고 하신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사치 문화만 없애도 전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난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을 만약 시켜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시도해 보라 이거예요. 인신매매업자 재산 다 몰수하고 마약 밀매자 재산 다 몰수해서 국방비로 다 쓸 거예요. 인신매매 술집 있죠. 예? 깡패 조폭들이 다 운영해요. 나이트클럽 있죠. 그거 조직폭력배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몇 달 전에 이런 거 걸리면은 전 재산 몰수해서 국방비로 자주국방비로 다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인신매매하는 놈, 마약 밀매하는 놈 이게 수조 원대 재산이에요. 이거 다 뺏으면 국민 세금 1원도 안 쓰고 국방 다 할 수 있어요. 첨단 무기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어린이들 정치하면 이거 좀 해봐. 세금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돌대가리들이 착한 국민들 세금만 뽑는 거예요. 아니 악랄한 것들이 얼마나 몇천억 원대를 그 굴려다니면서 마약 밀매하고 저기 조폭들이 껌값이에요. 자기 변호사 살 때 체포되잖아요. 그럼 감형해달라고 하는데 50억, 20억 막 푼돈으로 막 던져요. 조폭 주목들. 그럼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 빼가지고 자주국방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 저기 나라 지키는 데 쓰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봉길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목숨 버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거는 미군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군을. 우리 편 합시다. 당신 하나님 잘 믿잖아. 미국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믿을 테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 들어와야 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저 원조 부탁해요.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원조 60년대까지 많이 온 거예요. 공부해 놔야 돼요. 공부 안 하면은 몸 바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독립된 거 아닙니다. 이승만 때문에 다 해방 전에 준비가 돼가지고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요. 글 공부하는 게 더 총을 쏘는 것보다 센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총선을 했는데요. 꼭 이승만 지지자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김구는 가방끈이 짧고 이승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충분히 설득한 만큼 공부를 잘한 다음에 무장을 하는 이스라엘 태도가 좋아야지. 이스라엘은 무장하고 공부를 안 시키지 않아요. 공부 제일 잘한 놈들을 군인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랍 애들은 멍청이들만 군대 가요. 이스라엘은 전교 1등 하죠. 히브리대 1등짜리 안 보내요. 너 육군사관학교 가. 너 공군사관학교 와서 전투기 몰아. 너 전교 1등 하지. 전교 톱하지. 너 사관학교 가. 이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무장을 장악하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기 나라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국이 제일 세니까 미국을 점령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이요. 10살 전에 3, 4개 외국어를 다 시켜요. 돈 벌게 해요. 먼저 공부시켜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친척들이 사업자금 내줘서 경제력을 자립하려고 경제력을 갖고 그 다음에 공부했죠. 경제력 장악했죠. 그 다음에 돈 갖고 로비를 해서 자 따라하세요. 로비를 해서 법을 만든다. 법은 로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인데 미국은 돈 들여가지고 로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로비 회사를 설립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정치 후원을 하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의 서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싱크탱크라는 그 기업체들이 있어요. 연구소인데 연구비를 많이 서포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서포트해 주신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 발의를 입안을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를 많이 한 다음에 정치에 가담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정치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교수로 취직해서 그냥 은퇴해서 연금 타먹고 그냥 골프 치면서 여생 보낸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즈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려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 자꾸만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국민들이 자꾸만 민의를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다가 약간 뒤에 가면은요 로비가 가능해져요. 우리도요, 우리나라도요 돈을 들여가지고 로비하면은 걸리지만은 그냥 맨입으로 요구하면은 그걸 듣게 돼 있어요. 유튜브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정치인들 와서 뭐 얘기한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볼 게 뭐 있다고 와요. 그렇지만은 뭐 한미연합 뭐 해가지고 뭐 성도들이 정치인들 저기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오는 거예요. 요즘은 모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는 이게 나라가 위급하니까 애국 운동하느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애국자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아기 때부터 자란 애가 있고요. 40이 넘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때가 달라요.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열리는 시기가 다 달라요. 이 아기들 3명이 엄마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로 3남매가 태어나서도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공부에 취미 붙이는 때의 나이가 다 다르고요. 부름받은 영역이 다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애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집안 어르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 해도 공부는 지그시 오래 계속한다. 그리고 돈을 잘 벌면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그때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공부한 거는 어디다 쓴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사용할 거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하죠? 돈을 모아서 로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회단체의 입김을 통해 정치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단체 무슨 교육단체인데 이거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너무 공부하는데 불편해요. 법을 좀 바꿔주실래요? 자, 따라하세요. 법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서비스는 하셔야죠. 자, 따라하세요. 그런 서비스는 섬기셔야죠. 법 바꾸는 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악법을 좋은 법으로 바꾸는 게 국회의원 월급 받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뭐 10,000원을 내건 10만 원을 내건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가를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학생이라도 사람을 모아서 돈은 없지만 우리가 으쌰으쌰 이게 인터넷으로 막 문자 돌릴게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이게 문자로 막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점령한다 생각을 하고 자기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도와드릴 때 이 사람 도와줄까 저 사람 도와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사람 도와주세요. 저희는 민경호 의원이나 황교안 국무총리를 도와드린 건 부정선거, 국민들의 표를 가로채는 짓거리를 규탄하니까 저분을 도와주면은 선거의 당락과 무관하게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민주주의 발전에 좋고 좌파 척결하는 데도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상에 모셔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적인 목적으로 섬기셔야 되고 사적으로도 여러분하고 잘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동시에 다 결합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면 덜 지쳐요. 근데 친한 사람을 여러분이 성공해서 도와줘. 그러면 지쳐요. 그 사람이 옳은 일을 안 하는데 친하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도와주면 지쳐요. 오래 도와드리면 지친단 말이지. 예? 애국자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 교통비밖에는 도와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isdom은 위로부터 오는데 이 wisdom은 위로부터 오는데 첫째는 pure. pure는 뭐냐면 그 있는 그대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퓨어예요. 그 다음에 peaceable, 평화를 계속 가능케 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능하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잘 대해줘서 편안하게 해줘서 평화가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잘해주고 이렇게 이벤트를 열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처럼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젠틀하라는 거예요. 젠틀. 자, 따라서 젠틀. 이 젠틀은 신사적인 점잖은인데 젠자가 라틴어로 태생적으로 점잖아야 돼. 태생적으로 점잖다는 건 뭐냐면 점잖은 척을 하지 않고 점잖할 수 있는 걸 젠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돼야 되냐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구쟁인데 젠틀하기가 어렵죠. 말썽쟁인데 젠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 젠틀한 거야. 그러면 이게 타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났는데 끝에 T자가 붙고 그분 LE가 붙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타고나게 어떻게 해요? 성품이 안정적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게 하라 이거예요. 끝에 르자 보이죠? 그게 하나님 르자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온 단어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어릴 적 상처를 치유받아야 젠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젠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본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근데 젠틀한 사람은 그 성품이 아름다운 것까지 무의식까지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easy to be entreated, full of mercy. 예. entreated, 내면이 어떻게 해요? 처리가 되어졌어요. 예.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편안해, easy, 편안해가지고 내면이 치유가 되고 full of mercy, 가득 차서 뭐예요? 드러나는 게 긍휼이라 이거예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 어떻게 되냐? 가난한 친구를 계속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계속 사귈 수 있는 사람만 나중에 커가지고 멀씨를 베풀 수 있어요. 국민을 이용해 먹질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예.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주로 도울 때 그게 성격이 쌓여가지고 full of merc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줄 때는 자기한테 도움되는 친구한테 사주면 도로 갚을까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식사 접대할 때는 여러분한테 식사 접대할 처지가 못된 사람한테 주로 식사 접대를 하고, 그리고 도움을 안 받고 섬길 대상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 없이 사람을 잘 대해주는 성격을 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full of mercy가 돼서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씨는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 벌 때 그거를 비밀 자금으로 독립운동하는데 다 뒤로 돈을 썼어요. 만주에다 돈을 다, 약판 돈을 다 깔았어요. 예? 태평양 전쟁하는데 그거를 저기 돕고 이러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다 도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돕게 됐죠? 어릴 때 좋은 교육을 받은 거야. 안창호 선생이 있어요.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 이러는데 안창호 선생은 알았어요. 우리가 대포만 들고 총만 들고 무장 독립해서는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가서 교민들을 교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독립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자주정신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딸들을 키워서 딸들을 어디다 집어넣은 줄 알아요? 미 해군 장교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딸내미를 누가 미 해군 장교로 집어넣습니까? 그래가지고 딸들한테 뭘 했냐면 태평양 전쟁에서 딸들아 일본을 무찔러라 이러고 딸들을 전쟁터에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딸들이 100세가 넘게 살았어요. 딸들이. 근데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100세가 넘게 돌아가셨는데 미국 정부의 유공이 애국장교야 다. 미 군부 국방성에서 애국장교야. 할머니 100세 넘은 할머니들인데 안창호 선생 딸들이요. 와, 난 멋지더라고요. 그걸. 그 저기 LA 가면 또 안창호 뭐 도로가 있고 안창호 도서관이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산대로가 그게 안창호 선생님 기념해서 도산대로가 저기 강남 쪽에 가면은 대로가 있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의 그 세계관은 참으로 김구 선생보다 탁월하다. 김구 선생은 주로 했던 게 도시락 폭탄 주면서 목숨 바쳐. 손가락 자르고 목숨 바쳐. 아니, 폭탄 제공자요. 폭탄 제공자. 아니 그러니까 김구 수배하는데 숨어서 다니니까 잡히질 않은 거지. 그러다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보다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승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적인 견해가 있죠. 경제도 공부 많이 했죠. 글을 많이 읽죠. 외국어를 잘 해가지고 사람 설득하죠. 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성직자가 해야 될 걸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 독립운동하고 극빈하게 사는 하와이 동포들의 극빈한 사람들을 다 도왔어요.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밭에서 아주 극빈해서 굶어 죽는 그 아주 어려운 동포들을 미국 사람 잘 살거든. 근데 이 동양 사람 사탕수수 노동자로 동원된 사람 극빈자로 살거든요. 굶어 죽기 직전에 미국 선을 타가지고 거기서 죽기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글 공부 가르치는데 인생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나중에 그게 80이 넘어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메가더 아무나 그 설득이 됩니까? 영어를 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은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도 신앙심이 있으니까, 예? 이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한국을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성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이 딱 볼 때요. 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 보세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해서 사랑받는 애기들을 선생님은 좋아해요. 선생님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선생님한테 친화력을 갖고 선생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심부름 잘하고 하는 애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기고 사랑받는 걸 즐거워하고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윗 어른이 나 이뻐하면 막 좋아하고 이런 예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안 맞으려면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 좋아하지. 나 가면은 깜빡 기절할 정도로 날 좋아하시지.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장난기가 있게 친밀하게 접근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높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행복감을 주는 애기들은요. 0세부터 12세까지 결정돼요.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를 심부름 내가 심부름 갈게요 이러면서 탁 하는 거예요. 예? 대학생이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분 나르고 뭐 꽃 나무를 가꾸신다 그러면 화분 무겁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취미가 뭐 정원 가꾸는 거야. 그러면 뭐 화분도 남학생은 나르고 여학생은 설거지 해드리고. 예? 예? 누나가 뭐 상을 차리면 동생은 사과라도 깎으라 이거요. 남동생은. 예. 그러면서 쫙 이렇게 하는 걸 대학교 돼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됐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래 건강하시고 아주 연로한 노인은 아니시잖아요. 대학생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연세가 높으셔요. 젊으셔도 70, 80, 90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대학교 다닐 정도만. 그러면은 그때는 어르신이니까 그거를 몸을 편하게 해드리나고 그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반드시 엄마 아빠가 시키셨어요. 보내셨어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엄마 아빠가 뭘 보내질 않아. 그러면은 집에 어떻게 해요? 사과나 배나 좋은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좋은 가방에다 챙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는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때는 돈 챙기지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드려야 돼요. 음식만 드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돈이랑 음식이랑 갖고 두 가지 서빙을 하고 가서는 노력봉사고 3종 노력봉사를 할 때 사랑을 받고 집에 오는 거를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나 사장님한테 사랑받아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지 눈치 보면서 자라는지 알아요. 인생 사회생활을 달쿠달게 50년을 한 회장이고 교수님들인데 학생 이게 내면의 정서를 못 보겠어요? 예? 자, 교수를 임용할 때 이사장, 총장, 학장, 학과장이 젊은 교수 선발해요. 뭘 보는 줄 알아요? 학벌은 미리 다 봐요. 딱 보고 이 사람의 무의식 세계가 안정이 돼서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봐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 잘한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 학벌이 높은 사람 천지에 깔렸어. 그러니까 학벌은 무조건 높이 따야 돼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 지금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졸업장 갖고 통하는 게 아니야.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서울대 졸업장 갖고 취직 안 된대요, 요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은 서울대부터 하버드까지 다 다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옥스퍼드 박사야. 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 잘하면 그렇게 해. 예? 근데 공부를 대부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안 주세요. 왜?
세상에 출세하라고 서울대 옥스퍼드 나오라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역사상 본 적이 없던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위해서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결혼 전까지 순결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사람이 일찍 죽어도 난 평생 혼자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여자나 남자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인생을 다 바치느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청년 때 없으면 그거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청년 때 목숨 바치는 결단을 해도 나이 들어서 변질되는데 청년 때 목숨 걸고 사랑을 못해. 그걸 어디다 써요? 그걸 어디다 써?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랩이 되고 과부 될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결혼을 딱 하면은 그 여자가 일찍 죽는다, 그 남자가 일찍 죽는다, 그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인생 산다 이러고는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뭔가에 미치듯이 자기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조그만하게 있고 누군가 한테 의지를 안 하려면 정서에서 80%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지 20%에서 누가 싫어하고 그래도 충격이 20%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깡통 속에 모래가 가득 차잖아요. 때리잖아요. 땅땅 소리가 안 나요. 톡톡 소리만 나요. 왜? 그 모래 깡통 속에 80%가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외부에 충격을 줘도 충격 소리가 적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 싫어 땡 하고 땡만 똥 깡통 소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난단 말이에요. 충격이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람이 자기한테 충격 주는 일을 해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모래나 물이나 많이 채워 넣어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꽉 발전시켜서 채워 넣으면 충격이 안 와요. 예를 들어 보자. 목사님인데 사랑하고 사랑했대, 교인을. 그랬는데 교인이 옆 교회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들어 누웠어. 나를 버리고 어떻게 옆에 교회 가냐 이거요. 내가 그렇게 그 성도님들한테 잘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씨 좋은 목사님인데 쇼크에 약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 보고 목회를 한 거야. 아니 그분들이 오시고 못 오시고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고 옆에 교회가 자기 친구들 다녀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 의지한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 그런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성경을 연구했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나는 느껴지는 게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 배워야지 복을 받고 이걸 배워야지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고 이거 배워야지 잘 되는데 자기가 옆 교회 가 그러면은 나는 그러신가 보다 이러지 충격 안 받아요. 내게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학 못 갔다고 왜 좌절하냐? 에? 수도권 대학 못 갔다고 왜 좌절하냐 이거예요. 오래 공부할 채비를 하면요 공부 못한 사람이 충격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사실 열심히 했는데요 대성학원에서 서울대반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도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애들은 뭐 서울대 연구대 갔는데 내가 평소에 연대 가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하다가 이게 시험 볼 때 이게 막 몸이 아파가지고 확 떨어졌는데 경희대도 붙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 떨어진 거예요. 어학을 그래도 좀 잘했는데 어학 시간이 뭐 그럴 때 내가 하여튼 뭐 저기 몸살이 났는데 옆에 깨진 유리창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잠실 쪽에 가서 이렇게 어느 중학교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겨울철에 봤는데 아 옆에 바람이 확 황소 바람이 추운 겨울 바람이 들어오는데 내가 몸이 안 좋거든. 그러면은 이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게 확 오면은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확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삼수하긴 뭐 한 거예요. 원래 재수해서 문과로 이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공부를 피 쏟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대성학원 다니면서 피 쏟으면서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좌절이 되는데 그 좌절을 극복한 게 내가 삼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경희대도 좋은 대학인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거예요. 네 주제에 경희대를 붙었으면 감사하고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결코 좋은 얘기를 안 하셔요. 야, 네 주제에 경희대 붙었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다녀야지. 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연대고 경희대고 나발이고 내 점수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모의고사 때 나왔던 그 점수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헛공부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예? 1월달 겨울부터 11월까지 헛공부한 거예요. 그 정도 성적 나오려면은 적당히 해도 됐는데 왜 그때 뭐 몸이 아프고 뭐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삼수하지 말자. 그냥 나오자.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나는 계속 공부할 거야. 나는 계속 개발돼야 돼. 내가 왜 서울대 간 내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고 연고대 간 내 친구들하고 비교가 돼야 돼. 나는 대학 졸업하고 더 나를 개발할 거야. 그리고 장기 비전을 내가 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자강금 받아야 돼. 여기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야 된대. 5% 안에 들어가야 장학금 나오는데. 장학금은 왜 받아야 돼요? 나는 상급학교 석사 박사 공부하고 취직할 때 좋은 직장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직장도 좋은 데 잡고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 받아서 교수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유학 비용 대주겠지. 내 딴에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점이 좋아야 돼. 근데 학점이 좋을 바에는 내가 돈까지 벌자.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오래 일을 맡는 거를 했어요. 그래야지 미국 좋은 대학 박사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연고대 아이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등 하죠. 근데 여러분 서울대 가죠. 서울대 다닐 때가 자기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서울대 졸업생이 많아요. 서울대 졸업해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인생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그렇게 쉽질 않아요. 서울대 졸업했다고 오냐 해주던 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다닌다, 기분 좋다,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울하게 나오는 학생들은 기가 죽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수학이 40점을 안 넘어요. 그럼 부르심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운동 좀 해봐. 그러니까 운동 잘하면 막 이정우나 유현진 막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1,000억씩 벌어요. 막. 에? 1,000억씩 벌어. 막 현찰을 1,000억씩 벌어.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야지. 그러니까 못해도 내가 뭘 못하는지 많은 거를 해봐야지 잘하는 것도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학생 지도할 때랑 제가 유태인들 우등생 지도할 때랑 조금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유태인들은 그 유대인 교수님한테 입양이 돼서
이제 아주 대학 교수님이신 유대인 집안에 입양이 되신 분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그 집안이 무슨 슈타인 집안이야. 하여튼 뭐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 유태인들만 받는 그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인데 한국에서 입양이 됐어. 근데 세계적인 기업체에 CEO를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어린 초등학교 때 입양이 됐는데 대학 교수하시는 백인 유대인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네가 뭐를 해도 되는데 네가 이 세상에서 1등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네가 쓰레기를 청소하는 걸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세계 1등을 하거라. 뭐든지 따지지 않고 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태인들,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는 유태인들은 뭐든지 좋으니까 네가 제일 1등으로 하는 거를 찾아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되고 대학 못 가도 된다. 그것만 해라 이래요. 예. 그래서 그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국 학생들한테 탑을 달릴 정도로 잘했어요. 한국어를 하는 한국 어린이인데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학교에서 했는데 어벙하게 했지만은 걔가 한국어인데 막 미국 왔는데 그렇게 잘하는 애인데 왜 이걸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점수를 주냐 이래가지고 유대인 백인 엄마가 가가지고 자기 입양한 한국인 어린이를 위해서 선생한테 막 따진 거예요. 이 아이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이 정도 하면 얘를 A를 줘야지 왜 얘를 B를 주냐 막 이러면서 얘는 진짜 훌륭한 아이다 이러면서 막 기를 살려준 거예요. 예. 자기가 낳은 애기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주셨는데 너는 대학을 못 가도 돼.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은 쓰레기를 청소해도 차별이 없어요. 대학을 안 가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대학 교수님 부모님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떻게 못하는 분야인지 끝까지 아직 끝판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못하는지 알라고 해도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알려고 해도 끝까지 공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느껴봐야 되고 끝까지 공부를 못해도 끈기 있게 그 수학을 끝까지 해봐서 어느 정도 내가 못하는지 자기를 검별을 해서 그 분야를 많이 경험을 해야 어느 정도 못하고 뭐를 잘하고 잘해도 얼마만큼 너무너무 잘하는지를 다 느끼려면 모든 거를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해도 네가 쓰레기 치우는 걸 1등으로 해라.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쓰레기 치는 거 1등으로 할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대학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 해드리고 쓰레기 봉지를 갖고 집으로 오세요. 할아버지 댁이 뭐 은평구다 강남구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리시 쓰레기 봉지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평구나 강남구 쓰레기를 할아버지 쓰레기를 다 실어 갖고 오래니까 그리고 구로구에 버리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거를 즐겁게 인성을 갖고 그러면 되지. 그거를 쓰레기 치우는데 전 세계 1등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기업적으로 잘 운영하면은 몰라도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해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 공부할 때 제가 88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강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과정을
학위 과정은 아닌데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5개월인가 6개월 그거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같이 공부하신 분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차리셨어. 근데 나는 계속 경제학 공부하고 저희 누님은 뭐 공부하다가 미국에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 석사학위 공부하고 그랬어요. 빨리 애기 낳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계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안철수 연구소처럼 옛날 그 시대는 기계어를 잘해야지 됐어요. 기계어를 잘해가지고 그거를 바이러스를 다 걸러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해보니까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옆 사람하고 다르게 난 천부적인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걸 쭉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국은 랭귀지 능력이에요. 로직이 있어야 되고 랭귀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외국어만 잘하면은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를 운영을 하다가 점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이게 비서가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어를 쓰고 옛날에 도스 시대에는 무식하게 명령을 해야 얘가 알아들어요. 근데 윈도우가 나오고 C 플러스 언어가 다른 게 나오고 옛날에 포트랑 코볼 시대랑 다르게 점점 인간 언어 비슷하게 말을 하면 얘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50쯤 돼가지고 강남 컴퓨터 프로그램 학원에 수십 년 만에 가가지고 다시 배운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30년 88 서울올림픽 때 배웠던 거 안 배워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88년도에 괜히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배운 게 다 허당인 거야. 그런데 전부 다 컴퓨터 언어가 인간이 쓰는 일반 언어하고 비슷해져요. 그때는 컴퓨터 언어하고 인간 언어는 다른 언어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비슷한 영역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언어를 잘하면 수학도 이게 잘 되고 화학이나 물리도 공부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살 전까지 외국어를 확실히 공부하는데 이게 지루하거든. 끈기가 필요하거든. 자, 쓰레기 치면은 성공하죠. 그러면 행복감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돈 많이 벌죠. 행복감이 없어요. 그거 한번 인터뷰해보세요.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 억만장자 되신 사람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떤 연예 가수나 이게 연예인지 수백억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안정감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돈 벌려고 연예인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행복을 못 느끼더래.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연예인이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연예인이 착하고 저 사람 정직하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행복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 돼야 하늘에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성품이 돼야지 그 뒤에 지혜를 받아서 출세를 해도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받아서 똑똑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건 나쁜 사람이네 로 다 버리고 가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사람 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능력의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오래 그 행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성격이 착한 사람 되고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 돼야지 가장 최상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행복하게 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잘해드리고 감귤 드세요 이러고 귤 까드리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가 됐을 때 그 모습이 회장님이나 권력자 눈에 사랑스럽고 신뢰가 되고 가까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어디 주물러 드릴까요? 이럴 때 하수는 어깨를 주물러요. 고수는 발바닥을 주물러요. 할머니 버선 벗으세요. 버선을 착 손자가 벗겨. 그리고 할머니 발바닥 시원하시죠? 아서라에 더럽다이에 내 발바닥 더럽다이에. 그래서 할머니 시원하시죠? 이게 고수인 거예요. 이게 고수인 거예요. 네. 엄마 아빠한테 잘해보세요. 엄마 이거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공부했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선물 사 왔어요. 아버지 행복하시죠? 이러면 공부나 잘해. 아빠는 또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공경이 좀 쉽지 않아요. 내가 학생들 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수는 쓰리 쿠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효도를 해서 이 외교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관 훈련할 때 이게 전부 다 사업 훈련가 되고요.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목사님도 잘하고요. 나중에요 교수님도 잘해가지고요. 총장도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내가 진짜 못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보자. 제일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시고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 선생님의 강의를 다 통째로 외우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 공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공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선생님. 예? 예? 그러면은 신나게 가르치는 분을 찾아야 돼. 재미없어. 그러면 지루하게 가르치는 거라 그래. 신나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야 돼. 근데 학교 선생님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예, 학원 가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외비보다 싼 게 학원이고 학원보다 싼 게 뭐예요? 인터넷이나 학교 공부가 싼 거예요. 근데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들을 때 다 외워버려.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다 자기가 공부하고 들어가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때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우는 애가 있는데 그때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너 이거 언제 공부했냐? 고1 때 과목.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선선히 봤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보다가 고1, 2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애랑 같이 옆에 앉아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건데 그 만약에 깡패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서울대나 뭐 명문대 갈 것 같진 않아. 그렇지만은 내가 서울대생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일찍 대학을 가셔서 오래 일을 맡고 그러면은 25가지요. 석사학위 3개를 따서 도합 학사학위까지 졸업장 대학교 세계적인 대학교 졸업장 4개를 받는데 25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할 생각 없어. 영어만 잘하면요. 이과 석사학위 받죠. 또 문과로 와서 법과대학이나 경영대학교나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하나 받죠. 그리고 또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이가 깡패인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깡패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가고 수시를 쳐라 이러면 수시 치고 정시 쳐라 이러면 정시 치는데 정시도 수시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조기 졸업해가지고 10몇 살 때 그냥 고등학교 나이에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4년 다니는 나이 동안 군대까지 6년이면은 석사학위 3개 따라 이거예요. 그러면 25 되잖아. 그러면 25에 석사학위 3개 따는 동안 제일 인상이 좋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은사 되시는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 지원을 하시면 그분이 자식같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대학원 중에 골라서 박사 진학을 하면 30 전에 박사를 딴단 말이에요. 사업은 30 박사 따고 지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총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5개예요. 근데 29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9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다 돈 많이 벌었는데 또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박사를 받은 사람은 세계적인 대학 갈 때 우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29에 박사를 받고 석사 3개 땄어. 그러면은 세계적인 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그냥 받아요. 그렇게 좀 타임머신을 앞질러 가라 이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못 간다. 수시도 정시도 이게 밀린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급소를 때려버리라니까. 교육부의 급소는 뭐냐. 학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깨버리란 말이에요. 예? 깨버리라고.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서울대를 못 간 사람이에요. 나도 연고대를 못 간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거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때 연고대 갔으면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때 애썼냐면은 영어 가리키는 선생님이요 대학 못 가면 장가 못 간다고 나를 계속 이게 협박을 했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장가 갈 것 같아? 여자가 널 차 임마 이러면서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막 협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무서운 세상이다. 이건 대학 못 가면 장가도 못 가는 시대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우 그 영어 선생님이 날 미혹했어. 그래가지고 막 죽을 덩 살덩으로 막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모르게 끈기 있게 공부하고 싫어도 공부하고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싫어도 그냥 할 수 있냐 그러면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대학 갔으니까 뭐 하는데 아니 또 뭐 친구들은 다 연애하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야. 예. 네. 아,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지금의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서울대 점수 안 나오죠? 걱정 마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 교만하면요, 멸망해요. 부잣집에 태어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잣집 애들이요, 타락을 엄청 해요. 타워 팰리스 근처에 사는 애들 부잣집 애들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가 굉장히 불리해요.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 거 학생 때 훈련받아야 돼요. 학생 때 훈련받아야 돼.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게 뭔데? 한두 끼 먹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부르면 잠 오죠. 그러니까 조금 먹고 용돈 안 쓰고 공부하는데 다 쓰고 운동하는 경우에만 잘 먹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몸은 건강하게 정신은 똑바르게 살고 어떤 가난한 국민들도 위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것을 훈련기간으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원 가면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 부려먹는다고 그러죠. 예? 부려먹는다고 그러죠. 부려먹을 때 애들을 다 보는 거예요. 얘가 나쁜 애인지 좋은 애인지. 예? 왜 부려먹는 거야? 왜 심부름 시키는 거야? 얘 성격이 나쁜 애인지 좋은 애인지 다 시켜보면 알아요. 나이 60을 사신 분들이 예? 세상 걸 다 겪고 사회 지도층 사람을 다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식 같은 제자 하나 고르려고 이렇게 다 채를 쳐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꾸만 가서 인사드리고 발 주물러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고 음식 차려드리고 그걸 설거지하고 엄마 과일 심부름 갖다 놓고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고 그 사랑받는 걸 즐거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품이 있는 학생은 교수님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600만 원 냈어. 내가 400만 원 냈어. 대학원 학비가 이렇게 비싸요. 근데 날 왜 부려먹는 거야? 조교를 딱 했는데 아니 뭐야 차비로 30만 원을 월급으로 줘? 예? 내가 600만 원 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봉사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학문은 언제 배워요? 대학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대학 때는요 학원처럼 공부해서 5A 플러스 맞으면 최고인 거예요. 대학원 가서 자기 의견 개진하고 발표하고 질의응답 받는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 돼야지 사회에서 인텔리 가운데 자기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외신 자료를 다 해가지고 한국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받아야 돼요. 외국어에 능해야 돼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외신 자료 다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예? 일본 자료까지 다 해야 돼요. 예? 수준 있는 대학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원은요. 엄마 아빠가 수도권 근처에 사시니까 이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수도권 교회인데. 그러면은 아무리 명문대학이라도 웬만하면은 시골대학까지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고 외로움을 타고 이성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인프라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수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수도권을 벗어나서 좋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 웬만하면 수도권 안에서 엄마 밥 먹고 아빠 집에서 등하교가 가능한 데에서 안 좋은 학교 다니는 게 더 나아요. 안 좋은 학교 다니면 오레이 맞기 쉽죠. 그러니까 서울대 가가지고 꼴찌하는 것보다 안 좋은 대학에서 오레이 맞고 영어 점수만 토익 900점, 토플 100점 이상 맞으면은 명문대 나온 애들보다 학점이 좋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원 갈 때 오레이에다가 학점이 좋은데 인품이 좋고 봉사활동 많이 해서 예? 외국어 많이 준비했어. 그러면은 걔는 대학원 갈 때 날라다니는 거예요. 좋은 기업체나 외국인 기업체 갈 때 어떻게 해요? 학벌을 보죠.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을 봐요. 의사소통 능력 볼 때 중요한 게 외국어 실력이에요. 국내 우량 기업이나 해외 대기업이나 초거대 기업, 빅테크 뭐 이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이제 이과가 인기가 많죠. 여러분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이과 자리 없어져요. 결국은 뭘로 오는 줄 알아요? 법, 말, 정직, 돈을 다루고 조직을 다루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다스려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정직해요. 그러면 돈을 맡겨요. 근데 돈을 맡길 때 언어를 잘해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이거를 정보를 다 규합해서 배팅을 하기 전에 좋은 정보를 다 규합해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계약 문서를 맡기지.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계약 문서 맡기는 기업체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조직하고 돈이에요. 그러면 인품이 여기에 나온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나온 성품이 있어야만 돈하고 조직을 맡기는 거예요. 돈하고 조직을 장악하면 다 장악한 거예요. 그 기업체. 그러니까 이과 못 갔죠? 괜찮아요. 공부 못했어? 문과 나왔어? 괜찮아. 다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 이과를 나와서 잘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를 더 세밀하게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와? 사람과 재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과를 해도 여러분 치료 잘해서 세계적인 의사 되죠. 그래서 병원이 커지죠. 그럼 젊은 의사 많이 와가지고 바빠지면은 경영만 하지 환자는 드문드문 여유롭게 VIP만 환자 보는 거예요. 병원장 레벨 되면 감기 환자, 꼬맹이 어린이 환자, 감기 예방주사 이런 거는 젊은 의사가 하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과의 모든 것도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 물리학자가 되죠. 그러면 뭐 큰 거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팀장을 맡아 경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문과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돼서 지금 이과 세상이거든요. 취직도 걱정하지 마세요. 컴퓨터 시키면은 이과생이 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품을 거룩히 하고 장기전을 보고 준비를 하고 학점 관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야간 대학원 다니려면은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다니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죠. 그러면은 교수님이 부려먹지도 못해. 얘는 일하고 돈 버는 바쁜 사람이니까 야간 대학원 학생은 안 부려먹어. 석사학위 다 나와. 돈도 벌고 학벌도 따고. 이걸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을 키워야 돼요. 6년 동안 석사학위 3개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해야지 박사를 그중에 골라가는 거지. 하나만 해. 그러면은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목매는 거야. 제발 교수님, 나 석사 땄는데 박사도 졸업시켜 주세요. 불쌍한 거예요. 그 교수님, 학장님한테 목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이런 거를 좀 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런 연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없는데,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교수님이 파트너십을 제안을 할 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지 박사로 들어갈 때 이게 목매지 않고 당당하게 박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를 딱 들어가면 교수님 중에 일부가 야, 이건 내 노예 들어왔다 이래요. 걔가 뭔 줄 알아요? 전공밖에 못하는 애. 얘는 이제 박사님이 생사여탈권을 쥔 거야. 다른 영역을 모르는 애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얘는 떨거지면은 얘는 취직도 쉽질 않아요. 그런 자리는 많이 사람들이 지원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개발해서 이런 학생은 둘도 없는 애가 왔네. 그러면 야, 그건 네 아이디어 뭐니? 이러면 난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연구해 보고 싶어요. 그러냐? 야, 나도 그런 거 배우고 싶다. 이런 애만 박사로 딱 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애랑 내가 키울 애랑 내가 사랑하는 애랑 구별해요. 교수님, 학장님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부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방 기록지가 늘어나고 학벌이 이 고학력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학력 된다고 취직을 해 돈을 벌어. 뭐를 해? 고학력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고학력이 되면 무조건 고학력으로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고학력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영어 공부예요. 영어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러면은 영어 공부고 4년 동안 헌신하는데 영어과 들어가. 영어 빵점이면. 예? 그래서 4년 동안 영어 1등으로 만들어 놔. 그러면은 대학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를 하던 무용 전공을 하던 무조건 4년 동안 영어를 아주 끝판왕으로 만들어야지. 아니 무용하면서 영어 1등 해도 돼요. 그럼 무용과 가, 체육대학 가. 근데 일단 영어는 1등 하란 말이에요. 영어과를 가. 영어 꼴찌면. 그러면 영어 꼴찌니까 1등 하란 말이에요. 4년 후에. 예? 미친 듯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학점 관리를 해야 돼요. 나 공부 못해요. 그러면은 전문대가, 전문대는 오래이 맞는데 있는 힘을 다. 전문대 애들은 연애도 잘 안 해요. 취직하려고. 그럼 2년 있다 졸업하죠. 또 2년 있다가 3, 4학년 편입해서 도와줘요. 4년제 대학이 전부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편입하도록 도와줘요. 아우, 공부 열심히 하는데 2년제 졸업하셨군요. 아우, 3, 4학년 더 공부하셔야죠. 그래야 대학도 수입이 들어오지. 그래서 3, 4학년 입학할 때 전문대 대학생은 그냥 4년제 다니다가 낼름 넘어오려는 애라고 다르게 봐요. 얘는 열심히 사는 학생이구나. 집이 어려운가 보다. 2년제 대학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저 명문대 못 가면 1, 2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3학년에
뭐라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방송대 3학년에 들어가. 그러면 3, 4학년 나오면 그러면 전문대 2년 다니고 방송대 3, 4학년 다니는데 얘가 아직 나이도 많지를 않고요. 그러면은 얘 도와주고 싶은 생각 교수님들 들어야 안 들어요? 불쌍한 학생, 열심히 사는 학생 도와주고 싶지. 사람 인생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사람들한테도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 정서를 가져야지. 왜 서울대 못 가고 서도권 4년제에 대한 갈 점수가 안 나온다고 좌절을 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살까지 공부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30살까지 공부하세요. 돈이 없다고요? 아끼세요. 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알바 뛰면서 하라고요. 다 돼요. 다 돼. 풀타임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코피 터지면서 야간 대학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데 지금 낙담을 해서 수능 점수 안 나온다고 좌절을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네. 근데 이게 잔소리가 보약이라 이거. 예? 착하신 부모님은요 이렇게 잔소리를 못 하세요. 애들 상처받을까 봐.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악역을 담당하는겨. 일주일 동안 잘 살도록 우리 5분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수험생들 중고등학생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 잘하면은 교만함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함도 버리게 하시고 열등감도 버리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고생도 아닙니다. 주여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성실하게 공부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